자, 이번 시간은 잡정보센터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 시간인데요. 몰라서 넘어가고 약자라서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참아했던 또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시간도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겪고 있을 텐데요. 이 코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좀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취준생 인권위원회 송진원 쌤과 그리고 조서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뭐 요즘 항상 바쁘시지만 주말까지 바쁘시다 들었는데 무슨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뭐 최근에는 어쨌든 인권위원장으로서 뉴스를 좀 보느라 바빴는데요. 네네. 뭐 최근에 어쨌든 여러 불합리한 뉴스들 뭐 그런 것들 좀 본다고 좀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조서연 아나운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망치걸. 네. 망치걸. 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네, 마지막을 망치와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예, 마지막까지도 힘차게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가 망치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뜻깊게 또 마지막 날이 네. 망치로 마무리가 그러니까요. 되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주제로 어떤 것을 갖고 오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진원 쌤? 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 청와대에 청원이 올랐었던 이제 토익 주관사의 갑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관하여서 영어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말하기 시험 저도 봤었는데 이 오픽이나 토스 요즘에 되게 필수 스펙이잖아요. 그때는 토익이었는데 지금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른 점수를 원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아쉬운 입장이니까 학원 측에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측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삼성그룹 등의 경우에는 지금 말하기 시험을 필수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네네. 다른 여러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말하기 시험을 필수로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취업준비생들은 토익에 더해서 이런 말하기 시험까지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사교육 동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교육비가 꽤나 비싸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좀 확실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말하기 같은 경우는 페이퍼 시험과 다르게 개인 격차가 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원하게 취업준비생들의 의문점들을 긁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자, 망치걸 조소연 아나운서가 안건을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요. 네. 일단 사례들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최근에 한 영어 커뮤니티 카페에 자신이 받은 오픽 점수 결과가 이상하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지난 시험에서는 IH 레벨을 받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보다 낮은 NH를 받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더 높은 레벨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에서 알려준 고급 표현을 좀 많이 외우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도 점수가 한참 낮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이 문제는 한두 명에게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강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표현들을 가르쳐주고 또 외워서 실제에서 시험에서도 했는데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최근 이제 오픽 주관처에서 NH 레벨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항의를 이제 공식적으로 좀 홈페이지에 게시를 좀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시험하면 암기로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NH를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이 암기식으로 좀 했었다. 그래서 네. 암기를 하면은 NH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좀 전파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강의료도 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강의료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취준생 B 씨의 얘기인데요. 사설 영어 학원에서 주 3회에 한 달 수강료 교재비 포함 19만 원 정도인 토익 스피킹 강의를 듣고요. 집에서 수강료만 12만 8천 원인 오픽 인강 또한 따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총 한 달에 30만 원을 넘게 소비하는 셈인데요. 또 B 씨의 지인은 스파르타반에서 집중 수업으로 한 달에 60에서 70만 원 가까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반은 뭐 300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래? 그래서 뭐 종일 수업을 듣는 거죠. 네, 60만 종일 원, 수업을 70만 계속해서 원 듣는 대신에 비용이 비용이 이제 70만 원이라는 게 비싸잖아요. 정말 뭐 너무. 적은 비용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그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30에서 70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일 텐데 안건을 상정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커리큘럼대로 배워도 레벨이 낮게 나오고 또 수강료까지 너무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르쳐선 레벨이 높게 나올 수 없는 것이 주관처의 입장인데도 학원가에서는 이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일방향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영어 말하기 학원의 일방향적 강의 이대로 괜찮은지를 짚어보자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려주시죠. 네.
예, 네, 시작해 특히 보겠습니다. 예. 대형 학원 경우에는 일대다 수업이 많고 또 대부분 암기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필기 시험과는 다르게 이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대형 학원의 인기 강사의 경우에는 한 반에 한 40명 정도를 말하기 시험을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일방향적 강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득과 실을 좀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어 잘하려면은 돈 내고 하는 건 다 상술이기 때문에 네. 이태원 가가지고 아.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게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한 그 상술이 더 강해지는 경우에는 네. 학생들은 어쨌든 그만큼 반감이 어떤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뭐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 말하기 시험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좀 이루어져 왔는지 저희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자연스러운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암기를 했던 답변은 점수를 좋은 답변 받지 못하겠죠. 예. 네, 두 번째는 즉흥적으로 답변 가능한지, 이 부분이 진짜 정말 영어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부분일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번하고 3번이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암기한 답변은 자신의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일방향적 강의, 아무리 유명 강사라고 하더라도 일방향적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닐까, 좋은 점수를 받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말하기라는 게 이게 주어진 상황이나 또 뭐 표현 같은 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외워서 되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아나운싱 배울 때도 네. 후배가 들어오고 선배가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해보라고 해도 그게 같은 말을 해도 잘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때요? 뭐 실제 그렇게 공감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어를 배울 때 이제 보통 이제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이 영어 실력과는 다르게 좀 기술의 의미도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 어구를 써라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영어 실력과는 상관없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많은 돈을 내고 자격증을 따도 영어를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를 따도 이게 효율성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저 정리를 좀 하자면 두 가지로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일방향적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하면은 그 구조화돼서 말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실제로 그런 점수를 딴다고 하더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 주객전도가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토익 네. 만점자인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990인데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외국인 만나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공포증이 네. 있어서 어. 저도 물론 뭐 비슷하게 받았습니다만 아. 영어가 힘들어요. 아, 이것처럼 정말요? 약간 점수를 따기 위한 것처럼 그렇죠. 말하기도 점수를 따기 위한 어떤 네네. 게임처럼 방식을 접근하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게 참 맹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나 그래서 이제 일방향적 강의는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근데 또 문제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쳐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예. 네. 근데 네 번을 치게 되면 한 달 안에 30만 원이 또 학원료 이상의 수업료로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네. 어떤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30만 원을 계속 이제 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수업료만 매달 30만 원이면 단순히 생각해봐서 손가락 세 달이면 얼마야?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취준생들이 지금 돈도 못 벌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요. 이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이게 저희가 같은 음. 직장인들도 아우, 한 손 30만 떨리죠. 원이면 진짜 비싼 그쵸,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대다 강의 말고 1대1이나 소수그룹 강의는 이보다 네네. 더 아까 비쌀 거 얘기했던 아니에요. 뭐 스파르타 같은 거는 그러니까요.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네네. 70만 그래서 원 이제 한다는데. 평균적으로 토익이라든지 뭐 말하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원 정도가 평균 적정가입니다. 적정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시장 가격인데 현재 1대1 대형 학원에서 하는 1대1 말하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배 정도를 받고 있어요. 6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불 능력이 있는 학생보다는 직장인, 뭐 이직을 위해서 점수를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일단 소수정예로 영어를 알려주는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형 학원의 그런 이제 실을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검토받고 그 다음에 네. 개별로 좀 맞춰가지고 하는 학원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 PD가 또 두 아나운서, 또 우리 앵커팀의 이 브레인 두 아나운서한테 좀 물어보라는데 조소영 아나운서는 영어 준비 따로 영어 잘하잖아요. 중국어 그러니까요. 잘하고. 그러니까 되게 언어적인 그 능력이 있는 친구인데 어떻게 준비를 따로 했습니까? 아니면 혼자 독학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한 5년 전에 취업을 준비하던 세대다 보니까 그때는 토익이 절대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기는 따로 없었던 거죠. 예, 왜냐면 뭐 지금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토익 점수만을 점수죠. 보고 예. 있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주로 토익 공부를 했는데 저는 학원을 가서 이제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 학원 강사별로 운영하는 스터디반이 있었어요. 따로. 네, 아, 그 스터디반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끼리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그 스터디 반에 들어가서 그들과 이제 나머지 시간 공부를 하고 같이 뭐 단어도 외우고 모의고사도 보고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해서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진 않았는데요. 사실 뭐 토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학 시험의 이제 뭐 문제점이 특징일 수도 있지만 기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2년이 짧게 해야 지나면 되고. 맞아요.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또 그때 되면 뭐 요즘은 신토익이 나온 지도 뭐 꽤 됐습니다만 또 새로운 유형이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이 든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한 번에 뭐 삼성 들어가고 한 번에 어디 들어가서 이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분들 말고는 계속해서 이직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뭐 다른 뭐 계약직이라든지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 계속 같은 갱신해야 경우는 되니까. 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10년도 걸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아요. 엄청난 이건-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돼도 계속 돈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요. 시험 봐야 되는 네. 악순환의 반복이 물론 자기 발전의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게 효율성이 아유,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네. 거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대형학원 가는 이유는 네네. 강사진이 유명하다, 잘한다, 그래서 가는 거겠죠.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택 기준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은 대형 학원이라서 여길 가야 된다라고 선택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요즘에 후기가 워낙 많습니다. 평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수로 가르치는 학원들에서는 교정 영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개별에 맞춤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인에 맞게끔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획일적인 암기 방식으로는 점수가 오른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큰 학원, 대형 학원만 찾지 말고 두루두루 학원들을 잘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이 송쌤이 촌철살인의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 고맙습니다. 어떤 네, 뭐 말씀이실까요? 이전에 다뤘던 토익 주관사와 같이 만약 학생을 매출로 본다. 그러면은 대형 학원의 운영 스타일이 확실히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최소 20년을 공부를 했어요, 맞죠? 영어를. 네. 그런데도 영어가 늘지 않은 것은 과연 열심히 하지 않은 우리의 탓일까요? 아니면은 그런 영어를 알려준 학원의 탓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고민을 저희가 해보고 잘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어쨌든 송씨님께서 마지막에 묵직한 한마디를 해주셨는데요. 뭐 저번 주도 그렇고 영어같이 좀 특히 수요가 많은 분야일수록 수강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끝으로 우리 조아라가 오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물론 이제 11시로 넘어가서 또 좋은 방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 한 말씀 듣고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아라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그동안 잡정보센터를 매일 함께하면서 평소에 뉴스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좀 또 밝은 분위기의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즐거웠는데요. 그러게요. 또 항상 시간이 또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3월도 시작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또 드리고 잡정보센터도 새로운 모습으로 꾸며질 텐데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이 방송 통해서 지금까지 또 많은 좋은 결과 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취업 성공하시고 이직 성공하셔서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1시 방송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조아라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시원 아나운서 참 같은 아나운서지만 말을 참 네, 잘합니다. 너무 정갈하게 말씀을 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함께 해주신 또 조소연 아나운서 또 송진원 컨설턴트님 네. 모두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